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오는 2040년의 울산은 어떻게 변모해 있을까요? 앞으로 15년 뒤에 울산의 도시공간 전략을 담은 울산 도시기본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울산 도시공간을 2개의 도심, 4개의 부도심, 7개 지역 중심으로 구축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20년 단위 장기계획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 경쟁력 하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문화, 시민생활이 조화로운 살기 좋은 울산을 완성해서 울산의 미래를 풍요롭고 희망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울산시가 제시한 이번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은 울주군 청사와 덕하역 이런 두 곳을 지역 중심으로 추가해 2도심, 4부도심, 7지역 중심 공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158만 명의 생활인구가 활동하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영남권 초강력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게 울산 도시기본계획의 골자입니다.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은 세계 중심의 우뚝 서는 AI 수도 울산을 미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3대 산업축은 이화, 매곡, 미포, 온산을 잇는 주력 산업벨트, 하이테크밸리, 다운 도심융합지구, 장현산단을 잇는 첨단 신산업벨트, 테크노산단, 온산 에너지융합산단을 잇는 에너지산업벨트로 형성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강력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와 울산 유밸리 산업단지, 성안 약사 산업단지 등 709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부권은 영남권 초강력 중심도시로, 북부권은 자족형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남부권은 국가기관산업 배후 신도시로 육성합니다. 안전한 친환경 안심도시를 위해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19일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 5일까지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울산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북구 신명동에 조성되는 웨일즈코브 관광단지의 건축 설계를 맡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더 시스템랩이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사업자인 울산해양관광단지는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더 시스템랩이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획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으며 앞으로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와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는 북구 신명동 150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전액 민간 자본으로 7,445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프로젝트로 호텔과 콘도, 노인복지시설, 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울산시가 AI 데이터 센터 연관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기업투자국장실에서 울산시의 AI 수도 울산 도약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AI 데이터 센터 연관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산업과 기업 발굴을 비롯해 유치 전략과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등을 연구하게 되며 용역 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청년지원센터는 어제 오후 울산종합이노베이션센터에서 울산형 청년주도 성장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울산 청년정책 전문가와 청년들은 청년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와 지역산업 생태계 등 5개 분야의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울산의 청년 정책에 대한 현황 점검과 청년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에 대한 실행 가능성,
그리고 청년 주도성 기반의 정책 설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11조 원 규모의 미국 핵심 광물 재련소 건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이순걸 울주군수 등이 국내 투자와 생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이번 미국 프로젝트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대표 사례이자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각화할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로 인해 고려아연 온산재련소에 대한 신규 투자와 생산 물량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온산재련소의 생산과 고용 문제는 지역 경제와 고용과도 직결된다며 미국 재련소 건설로 향후 고려아연 온산재련소의 인력이 축소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측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2025년도 의사 일정이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공진혁 의원이 울주군 초등학교 통학버스 필요성을 주제로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학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5분 자유 발언을 가졌습니다. 안건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조례안과 의견 청취 등 모두 37건의 안건 가운데 35건은 원안 가결되고 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는 등 4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울산시의회 제1차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어제 오후 의회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특위는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접수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이게 되며 시의원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2일 2차 회의 때 인사청문을 실시해 임용 후보자의 능력, 정책, 전문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26일 3차 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어제 울산시티 컨벤션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과 올해 체육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선 배가흔 7명의 체육 유공자에게 상이 주어졌으며 체육대상은 전국체전 복싱 종목 13연패를 기록한 울산시 체육회 복싱팀 오연지 선수가 받았습니다. 경기 부문에선 현대모비스 양궁팀 소채원 선수와 스포츠과학고 역도팀 한주희 선수가, 학교 체육 부문은 울산대 농구부를 창단한 이한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각각 6억 원과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은 장승포 고래문화마을에 위치한 옛 해경초소를 활용해 복합 관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선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동구장애인복지관 시설기능 개선비 5억 원과 동구청사 대강당 LED 전광판 설치 및 무대 리모델링 9억 원 등 2개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지역화 교육 자료는 대부분 시도 단위로 각 교육청이 발간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학교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마을 단위의 지역화 교육 자료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동구 남목동의 마성을 상징하는 말이 그려진 교과서. 남목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 지역 명소 등이 아이들이 알기 쉬운 그림과 함께 설명돼 있습니다. 남목초등학교가 남목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와 함께 개발한 마을 교육자료, 남목 마리아입니다. 그동안 각 교육청이 시도 단위로 발간하던 지역화 교육자료를 학교가 주도해 마을 단위로 교육자료를 만든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지역의 아이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도 있고 지역을 알면서 이곳에서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교과서를 제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남목 마리아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마을을 살펴보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용 교과서와 학생 활동지로 나눠 제작됐습니다. 특히 교육자료 집필엔 교사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남목 지역만의 특성을 여과 없이 담아냈고 부산대학교의 자문과 감수를 맡아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자란 마을을 사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일원이자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호흡하며 만든 이 교재가 마을 재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남목초등학교는 개발된 마을 교육 자료를 내년부터 학교 수업에 도입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마을 교육 자료 개발이 울산 지역 곳곳의 마을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올해 울산 수출은 86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한 6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선박 수출 실적은 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3% 증가하며 울산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했습니다.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연말까지 선박과 자동차, 2차 전지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흐름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올해 울산 수출은 86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시는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페이 소비촉진 이벤트인 2025 힘내라 소상공인 페스티벌을 실시합니다. 이번 소비촉진 이벤트에서는 12월 중 울산사랑 상품권 울산페이로 누적 30만 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5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 상당의 울산페이 캐시를 지급합니다. 이벤트는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울산페이 앱에 응모하기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는 내년 1월 15일에 발표됩니다. 최근 울산 남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발주 수법의 피싱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피싱범들은 특정 부서 직원을 사칭해 관련 업체에 싱크대 6대 구매 발주를 가장하고 계약을 유도한 뒤 선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업체가 모두 3,200만 원을 이체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남구청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구청이 어물동 금천교 하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북구청은 해당 지역에 텐트와 각종 집기류가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이달 초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지난 16일 굴착기를 투입해 텐트와 의자, 테이블 등 불법 시설물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과 기장군 시설관리공단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교차 기부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주군청 회의실에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과 부산 기장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두 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기장군에 520만 원을, 기장군 시설관리공단은 울주군에 580만 원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울산 동구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단체는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째 천막 농성 중인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과학대와 청소노동자들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등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화의 장을 다시 열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내일까지 사무소 1층과 2층에서 제2회 환경예술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직원과 9개국 이민자 등 21명이 참여해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을 주제로 한 40여 점의 환경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다문화 사회의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20개 출입국 외국인청과 사무소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의회 소통 캐릭터 바름이 조형물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심리대숲의 대나무를 모티브로 제작해 지난해 말부터 각종 홍보 작업에 활용 중인 의회 소통 캐릭터 바름이를 이번엔 조형물로 제작해 어제 열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조형물은 청소년 견학 프로그램과 각종 의회 행사, SNS 인증샷 이벤트 등과 연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